그러면 이제 수술 받은 지 한참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안 되는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수술 방법이 복잡해지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원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재수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불편함 때문에 재수술 고민 중인 분들이 재수술을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은 한 달 안에 해야 된다,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재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나봐야 내가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을 못한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수술 직후에 불편함이 있을 때 과연 그 적응기라는 걸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질 것 같거든요.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백내장 재수술은 과연 언제 해야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거는 수정체의 겉에 껍데기에 앞부분을 동그랗게 잘라내고 속의 알맹이만 분리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껍데기를 주머니 삼아서 그 안쪽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남겨놓은 수정체의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착이 되면서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 유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걸 분리하는 과정이 더 까다롭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착이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술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는 안전하고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단순히 뭐 수술을 하고 얼마나 지났으니까, 또는 단순히 수술하고 얼마가 안 됐으니까 재수술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렌즈로 수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눈의 체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1차 수술을 받을 때 어떻게 수술이 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재수술이 쉽냐 나쁘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개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환자분이시고 과거에 시너지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1차로 수술한 병원에서 난시교정용 토릭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지만 렌즈가 축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렌즈 축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1차로 수술한 병원에서는 이미 유착이 진행이 돼버려서 더 이상 이건 손 쓸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케이스고요. 내원하셨을 당시가 수술을 받으신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정체 낭에 유착이 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순히 렌즈만 교체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재수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들어갔어야 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렌즈의 난시축이 맞아졌어야 할 위치인데, 여기 점점점 보이는 이쪽으로 렌즈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었던 거죠. 눈동자를 더 키우게 하는 약을 넣게 되면 수정체 낭이 옆부분이 이제 다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하얀 게 거의 안 보이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얀 게 많이 보일수록 유착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건데, 여기는 하얀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유착을 분리를 할 때 비교적 저항감이 좀 덜 하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유착을 분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수정체 낭은 매우 약한 조직이라서 낭끼리 붙어있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 수정체 낭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체 낭의 앞면과 뒷면 사이에는 인공수정체가 끼어져 있게 되고, 수정체 낭이 그러면 인공수정체에 막혀서 두 개가 안 닿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를 잘 삐집고 들어가서 점탄 물질이라고 하는 안쪽 공간을 유지해주는 부드러운 점액질의 물질을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분리를 시키게 되고, 한 군데가 분리가 시작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분리가 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주변부까지 점탄 물질을 다 집어넣어서 분리를 하고 나면 안쪽에 인공수정체가 수정체 낭에 잡혀있던 게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인공수정체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인공수정체가 가운데 광합부만 보이고 있고 요 뒤쪽에 숨어있는 요 다리는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당겨봤을 때 잘 안 당겨진다 그러면 안쪽에 유착이 덜 풀린 거기 때문에 점탄 물질을 더 집어넣어서 안쪽에 유착을 더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렌즈를 빼게 되면 한쪽 다리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를 빼게 되면 양쪽 다리가 수정체 낭으로부터 다 분리가 되게 되고,
되고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나서 수정체 낭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원래는 하얀 부분인데 빛이 가려져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착이 많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고, 이 분 같은 경우는 뒤에 보여드릴 분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착이 이 정도면 덜 생긴 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케이스는 4개월 만에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차 수술을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고, 비난시 교정용 렌즈로 수술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다가 결국은 난시 교정이 안 돼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죠. 앞에 분이랑 불과 한 달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었었는데 환자분의 체질적으로 이런 유착이 더 빨리 많이 생기는 분이셨던 거죠. 앞에 분이랑은 다르게 처음에 산동을 해서 보면 하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수정체 낭을 분리시킬 때 훨씬 더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고 수정체 낭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잘 사이를 분리를 해서 한쪽 다리를 먼저 이런 식으로 빼서 제거를 하고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수정체 낭을 전낭으로 올리게 되죠. 재수술의 관건은 얼마나 수정체 낭의 유착을 풀 때 눈 조직에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걸 박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난시 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시 플러스 0.5디옵터에 난시 1.75디옵터, 그러니까 합도수로 치면 대략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 남았었던 눈이었었는데, 수술 다음날 측정한 도수를 보면 원시 근시 난시가 거의 0에 수렴하게 하나도 안 잡히게 되고 시력도 맨눈 시력이 1.2까지 향상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케이스만 보셔도 한 달 차인데, 어떤 분은 유착이 심해서 수술이 조금은 더 까다로웠고 어떤 분은 유착이 덜 심해서 수술이 상대적으로 쉬웠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 받은 지 한참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안 되는 백내장 재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수술 방법이 복잡해지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5년 전에 재수술 받으신 분의 사례를 먼저 보시면, 이분은 과거에 파인비전이라고 하는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 파인비전이라고 하는 인공수정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골 때리는 건데, 인공수정체가 가운데 광합부가 있고 다리가 위아래로 두 개가 달려있는 이런 모양의 인공수정체를 제일 많이 사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파인비전이라는 렌즈는 이걸 옆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렌즈 다리가 4개가 되게 됩니다. 잡고 있는 부분이 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제거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당뇨 때문에 망막 합병증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눈에 이제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시켜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까지 받으신 눈이었어서 이 네모 모양으로 라인이 보이실 건데, 이게 후낭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잘라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체 낭 절개를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모서리가 지기 때문에 살짝만 벌어지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수정체 낭이 쭉 하고 찢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복막고정술까지 가야 되는 가능성이 남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그런 눈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낭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면 유리체가 튀어나오는 거는 맞아서 유리체를 제거하는 유리체 절제술은 같이 계획을 했었고요. 보통의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재수술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넘겨버리고 환자분들도 체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케이스를 보시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전처치로 뒤에 있는 각진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장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찢어질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뒷부분의 모양을 바꿔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꾸역꾸역 요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분리를 해낸 다음에 점탄 물질을 집어넣어서 수정체 낭의 유착을 풀어내게 되고요. 보통의 인공수정체는 이쪽에 다리가 있으면 이쪽 부분은 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빠졌다, 그럼 반대쪽 다리 뺄 때는 그냥 이거는 이미 위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수정체는 이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돌려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면서 빼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착을 잘 분리를 해서 밑에 쪽 다리까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 인공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나서 이분은 유리체를 절제술을 하면서 당뇨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2차적으로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줘야 될 것인데, 이때 인공수정체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를 얼마나 잘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 들어가는 인공수정체가 단순히 수정체 낭 안에 넣을 수가 있는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 복잡한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 되느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렌즈를 제거하면서 다행히도 수정체 낭에 추가적인 손상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제거가 돼서 복막 고정술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었고요. 3피스 인공수정체라고 하죠. 선모체 고랑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인공수정체를 이용을 해서 수정체 낭 위쪽에 선모체 고랑에 집어넣게 되고,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넣어놓게 되면 안에서 수정체가 좀 위치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옵틱 캡처라 그래서 수정체 낭 껍데기가 동그랗게 이미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인공수정체의 광합부를 중심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 부작용 없이 결과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재수술을 잘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인공수정체가 가운데 잘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17년 된 케이스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처음에 수술을 받고 나서 허옇게 유착도 많이 생겨 있고 안에 흉조직도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사실 뭐 치료가 이제 안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재수술까지 결정을 하시고 렌즈 교체를 시행을 했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복막 고정술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운이 좋으면 일반적인 렌즈로도 산모체 고랑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딱 보면은 되게 심란하죠.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봤던 그 어떤 케이스보다 허연 것들이 많고, 유착뿐만이 아니고 백내장 덩어리들이 제대로 첫 수술에서 다 제거가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처음에 집어넣었던 렌즈가 그나마 다행인 게 다리가 이렇게 얄쌍하게 되어 있는 3피스 렌즈로 1차 수술을 하셨어요. 이런 렌즈는 다리가 굉장히 얄쌍하기 때문에 제거를 할 때 유착이 덜 생겨서 빼기가 훨씬 더 수월한 편이고요. 근데 뭐 당연히 공막 고정술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고, 안쪽에 있는 수정체 낭을 분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탄 물질을 집어넣어서 시행을 했었고, 유착은 굉장히 심했었는데 다행히도 3피스 렌즈로 되어 있어서 렌즈 다리가 잘 빠져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수술 전에 예상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수정체 낭에 손상이 없는 채로 렌즈가 잘 제거가 돼서 인공수정체만 교체를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렌즈를 제거를 했고요. 생각보다는 수정체 낭이 그래도 튼튼해서 이걸 그냥 재활용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첫 수술을 할 때 남겨져 있었던 백내장 찌꺼기였었거든요. 저걸 애매하게 남겨놨다가는 나중에 저 찌꺼기들이 수정체 낭에서 또 분리가 돼서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안압을 올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체 낭과 함께 이런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다 제거를 하면 뒤에 있었던 수정체 낭과 백내장 조각들은 다 깨끗이 제거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대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인공수정체를 잡아줄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니까 공막 고정술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공막 고정술은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었던 케이스처럼 수술이 진행이 됐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상태를 보시면 렌즈는 중심에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첫 수술을 다 받아버리셨고 재수술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원을 하셔서 눈 상태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셔야 간단히 될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될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재수술이 되고 4개월이 지나면 다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셨는데 재수술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또는 내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담 후에 그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천소 원장이었습니다.